사막에서 철도? 말도 안 돼. 한국이 만들었다고. 회의실에서 미국과 유럽 전문가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사우디 사막. 모래폭풍이 몰아치며 모든 서구 기술이 멈췄을 때 오직 한국 기술만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한국이 어떻게 이걸 해낸 거지? 전 세계 전문가들이 경악한 그 순간 한 미국 철도 컨설턴트는 자신의 모든 신념이 박살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어떻게 세계 철도 역사를 바꾼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철도 컨설턴트 존 해리슨입니다. 25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철도 시스템 건설을 도와왔죠. 솔직히 말하면 철도에 관한 한제가 모르는 것은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MIT에서 철도공학을 전공하고 미국 최대 철도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저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뉴욕 지하철 현대화 사업, 런던 크로스레일, 프랑스 초고속철도 확장 프로젝트까지 철도 분야의 거의 모든 중요한 프로젝트에 제 이름이 있었죠.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면 벽에 걸린 상패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세계철도협회의 혁신상, 미국 엔지니어링 협회의 공로상. 그것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철도는 서구의 발명품이고 우리가 이 분야의 리더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제게 한국은 그저 후발주자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KTX를 운영하지만 그건 프랑스 기술을 그대로 가져온 것뿐이야.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죠.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 그게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도 업계 전체가 공유하는 상식이었죠. 적어도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2018년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 자문을 맡게 되었습니다. 약 23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철도 사업 중 하나였죠. 리야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열기는 마치 실체가 있는 벽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화상을 입는 것 같았어요. 공항 건물을 빠져나와 택시로 걸어가는 짧은 거리에서도 셔츠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철도를 건설한다고? 미쳤군. 택시 안에서 프로젝트 서류를 펼쳤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접었다가 펼쳐보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현대로템이 리야드 메트로 6개 노선 중 4, 5, 6호선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프랑스의 알스톰, 독일의 지멘스, 이탈리아의 안살도. 세계 최고의 철도 회사들이 경쟁했는데 한국 회사가 이겼다고요?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 모인 서구 전문가들은 한국팀이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을 맡았다는 소식을 듣자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한국이라고? 사막에서? 프랑스의 장피에르가 와인 잔을 높이 들며 비웃었습니다. 그 나라 철도 역사가 몇 년이나 되는데 프랑스는 200년이 넘었어. 그들의 고속철도라는 것도 결국 우리 TGV 기술 베낀 거잖아. 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덧붙였습니다. 자기들만의 기술은 없어. 아시아 국가들은 다 그렇지. 복사하고 조립하는 건 잘하지만 진짜 혁신은 없어. 이탈리아의 엘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정치적인 결정이야. 기술력 때문일 리가 없어. 한국은 기술 강국이라고. 휴대폰 공장이나 잘 돌리지. 철도는 완전히 다른 세계야. 걱정 마세요. 미국 동료 스티븐이 어깨를 으쓱하며 장담했습니다. 첫 번째 모래폭풍이 불어오면 그들은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항상 그래왔어. KTX도 결국 프랑스 기술자들이 가서 문제 해결해줬잖아. 우리 모두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서구가 철도 기술을 선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은 우리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었으니까요. 한국이 우리보다 나은 철도를 만들 날이 온다면 장 피에르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엔지니어링 학위를 불태워버리겠어. 그들은 우리가 버린 기술을 주워 담는 나라일 뿐이야. 모두가 다시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빨리 현실이 될지를. 미국과 유럽 구간에 대한 첫 현장 점검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익숙한 장비, 익숙한 방식. 크레인이 무거운 레일을 들어올리고 작업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조립하는 모습.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항상 해온 방식입니다. 미국 구간 책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100년 전통의 기술이죠. 그 말에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 철도 건설 방식은 그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구간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처음 본 광경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작업자들은 내장형 냉각 시스템이 있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거대한 모듈식 선로 구간이 마치 레고 블록처럼 정확하게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정밀한 안무처럼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작은 모래 폭풍이 불고 있는데도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건 불가능해라는 생각이 반복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모래 폭풍 속에서 철도 작업을 계속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내 눈앞에 그 불가능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으로 보이지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엘레나가 팔짱을 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이런 작은 모래바람에는 괜찮겠지만 진짜 폭풍이 오면 어떨지. 사막의 현실은 그들의 상상보다 훨씬 가혹할 테니까. 장 피에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반에는 다 그럴듯해 보이는 법이지. 몇 달 지나면 문제가 터질 거야. 유럽 기술이 200년 동안 최고였던 이유가 있어. 이런 단기적인 성과에 현혹되면 안 돼. 제 마음속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 광경이 인상적인 것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보다 나을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일시적인 성공 혹은 운이 좋았던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어떻게 이런 조건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팀 리더 김민수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지휘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나사 통제실 같았어요. 대형 스크린들에는 작업 현장, 날씨 데이터, 장비 상태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나사보다 더 첨단 시스템 같은데요. 김 박사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필요에 의한 혁신일 뿐입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키자 저는 모래 폭풍의 정확한 경로와 강도가 예측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 작업자와 장비의 위치도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죠. 우리의 AI 시스템은 6시간 전에 기상 변화를 예측합니다. 작업자들은 특수 마스크와 고글을 착용하고 장비는 자동 보호 모드로 전환되죠. 제 머릿속에 질문이 폭발했습니다. 이런 기술은 미국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계속 제가 본 것들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상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어요. 확실히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진짜 극한 상황에서도 통할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서구 기술이 200년 동안 선도해온 이유가 있어. 그것을 몇 개월의 관찰로 뒤집을 수는 없어. 내 눈은 믿기 시작했지만 머리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사우디 사막에 자주 오는 하브라 불리는 강력한 모래 폭풍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누런빛으로 변했고 태양은 희미한 원반으로 흐려졌습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작업 중단. 장비 보호. 미국과 유럽 현장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시야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고 바람은 건물을 흔들 정도로 강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서둘러 대피하는 모습, 크레인이 멈춰서는 모습, 모든 작업이 완전히 중단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스티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폭풍은 최소 사흘은 지속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거야. 그때 제 시선이 먼 곳의 한국 구간으로 향했습니다. 모래구름 너머로 희미하게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저게 뭐지? 저는 쌍안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에서 쌍안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한국팀은 여전히 작업 중이었습니다. 특수 마스크와 고글을 착용한 작업자들, 자동으로 작동하는 모래 청소 시스템, 폭풍 속에서도 정확히 움직이는 장비들. 모든 것이 마치 폭풍이 없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 한국팀, 아직 작업 중이야.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엘레나가 제 옆으로 와서 같은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뭐? 말도 안 돼. 그녀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운이 좋은 거겠지. 잠시 후면 그들도 포기할 거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제 봤던 그들의 시스템. 그들은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어. 장피에르도 우리 옆에 합류했습니다. 설마 말도 안 돼. 저 상황에서 정말 작업이 가능하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대신 미세한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셋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서히 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작은 의심이었지만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며칠이 지나고 폭풍이 가라앉았습니다. 미국과 유럽팀은 작업을 재개했지만 그동안 한국팀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정된 공정표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죠. 확실히 그들의 접근법이 다르긴 하네. 엘레나가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품질은 어떨까?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면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우리는 품질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거라고. 그렇겠지. 장 피에르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자신만만하게 말하지 않았고 대화 중에 자주 침묵에 빠졌습니다. 스티븐이 마지막 방어선을 펼쳤습니다. 품질 검사 결과를 봐야 해. 그들이 모래폭풍 속에서 작업한 부분은 분명 결함이 많을 거야. 역사가 우리를 증명할 거라고. 그의 말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만 그 동작에는 이전의 자신감이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회의적인 태도는 한국팀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때마다 조금씩 무너져갔습니다. 품질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몇 단계 앞서 있었고 결과물의 정밀도는 때로는 우리의 것을 능가하기도 했습니다. 장 피에르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고 엘레나는 자주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스티븐만이 계속 의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몇 가지 영역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을지도 모르지만 스티븐이 마지막 방어선을 펼쳤습니다. 극한의 모래폭풍이 오면 어떨지 봐야 해. 그때는 모든 것이 시험대에 오를 거야. 그 말이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현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30억 달러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미국과 유럽팀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3D 시뮬레이션, 상세 설계도, 전문 용어가 가득한 발표 자료. 그들은 왕실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팀의 접근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왕실 방문 당일, 하늘은 다시 한번 불길한 노란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모래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본 것 중 가장 큰 규모의 폭풍이었습니다. 오늘 방문은 취소될 수밖에 없겠군. 스티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사우디 왕자와 수행원들이 도착했을 때 모래폭풍은 이미 지평선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다른 팀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김 박사는 차분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 열차가 모래폭풍 속에서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왕자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박사는 왕실 일행을 시험 열차로 안내했고 저와 다른 서구 전문가들도 뒤따라 탑승했습니다. 열차 내부는 놀랍도록 안락했습니다. 에어컨이 쾌적하게 작동하고
디지털 스크린은 실시간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죠. 장피에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들 정말 이 폭풍 속으로 들어갈 생각인가? 미쳤나?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모래폭풍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손에 땀이 배기 시작했어요. 본능적으로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위험해. 아무리 한국 기술이라지만 이건 무리야. 열차가 모래폭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밖은 완전히 누런 모래로 뒤덮였고 모래알이 창문을 세차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열차 내부는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흔들림이나 소음도 거의 없었어요. 열차는 마치 날씨가 맑은 날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장피에르도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레나는 창문을 응시한 채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야 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스티브는 그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모든 확신이 무너져 내리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서구철도 기술이 200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자존심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풍을 빠져나왔을 때 차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의 수행원들도 함께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놀랍군요. 왕자가 감탄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본 어떤 기술보다 뛰어납니다. 우리는 한국팀이 리야드 메트로의 다른 구간도 맡아주기를 원합니다. 장피에르는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앞섰어. 그는 거의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엘레나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빛이 어렸습니다. 200년의 철도 역사가 단 몇 년 만에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내면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5년간 제가 확신해온 세계관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 기술이 서구 기술을 압도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전체 프로젝트 회의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저는 미국과 유럽의 철도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한국팀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스티븐이 분노에 차서 일어났고 다른 이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25년 경력의 미국 최고 철도 전문가가 한국 기술의 우월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존, 자네는 우리 모두를 배신한 거야. 스티븐이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전통, 우리의 방식을 버리다니.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묘한 평온함도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스티븐, 나는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한 거야. 우리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해.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해. 엘레나가 제 편을 들었습니다. 존이 맞아요. 자존심을 버리고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이 철도 기술의 새 장을 열었어요. 장피에르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인정해야겠다. 한국 기술이 우리를 앞섰어. 그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제 한국식 철도 건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철도청에서 김 박사에게 자문을 요청했고 독일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모듈식 건설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철도 협회도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죠. 세계적인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한국이 철도 역사를 다시 쓰다라는 헤드라인의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뉴욕타임즈는 한국, 전 세계 철도 산업을 뒤흔들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도 전문 잡지는 한국이 사막철도의 새로운 표준을 세웠다라는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철도 기술은 주로 유럽에서 발전해왔다.
그러나 이제 혁신의 중심은 동아시아로 이동했다. 특히 한국은 극한 환경에서의 철도 건설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장 피에르는 약속대로 자신의 엔지니어링 학위를 태웠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로 복사본을 태운 것이었지만 그 행동은 그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강력한 제스처였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옛 지식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패배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여행자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를 바꾸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 구간은 예정보다 6주 앞서 완성되었고 사우디 정부는 한국 팀에게 추가 프로젝트를 의뢰했습니다. 50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UAE 연결 철도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의 철도 기술은 브라질, 인도, 호주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일본이 아시아 철도 기술의 선두주자였지만 이제 한국이 그 위치를 확고히 차지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신칸센의 본고장이자 아시아 철도 기술의 선구자였던 일본은 처음에는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기 꺼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도 한국의 혁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도쿄 오사카 신선 확장 프로젝트에 한국의 기술을 도입한 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개통식 전날, 저는 완성된 플랫폼에서 김 박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막의 석양이 지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새로운 메트로 시스템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혁신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나요? 제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궁금증을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잠시 지평선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지형이 험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해내야 했죠. 그게 혁신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사막을 가리켰습니다. 서구 국가들은 오랜 전통과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어서 기존 방식을 고수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항상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혁신적이어야 했습니다. 김 박사의 말이 마치 사막의 바람처럼 제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경쟁에서 이겼다는 승리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한 나라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우리는 산을 뚫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장마철 홍수, 제한된 공간. 모든 것이 도전이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막은 또 다른 도전이었지만 원칙은 같았어요. 환경에 맞춰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거쳤어요. 하지만 매번 일어나서 다시 도전했죠. 그 과정에서 솔루션을 찾았습니다. 우리 발 아래로 기차가 부드럽게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깊은 울림이 있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한국 기술이 사막의 모래 속에서 만들어낸 하모니였죠.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도 전문가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말이죠. 김 박사와의 대화는 제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 앞에서 강의할 때 저는 이제 겸손함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혁신은 국적이나 역사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에서 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그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줬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링 저널은 한국철도 혁명 어떻게 그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나라는 제목의 제 기사를 표지 스토리로 실었습니다. 그 기사는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켰고 한국 기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인정하기 쉽지 않았지만 한국이 우리를 앞서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철도 기술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철도 기술은 전 세계 35개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에서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루 20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며 99.8%의 정시율을 자랑합니다. 사막의 극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죠. 이 모든 성공의 중심에는 한국 기술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방자로 여겨졌던 나라가 이제는 혁신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고 전 세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막의 모래 속에서 저는 단순한 철도 기술을 넘어선 더 깊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전통이나 역사가 아니라 도전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창의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한국은 그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만든 철도를 사막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한국이 만든 철도를 미래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말에 웃었던 자들. 이제 그들이 한국에게 배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